안녕하십니까. 등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법과 정치 학교에서 두째 주에 수업한 것 같은데 고3. 자, 민주정치, 국민이 주인인 정치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지배하고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지배합니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지배합니다. 근데 국민을 위해서 지배합니다. 이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지배하고 국민을 지배하고 국민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네. 됐죠? 자, 법치주의는 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나 이런 법이 정해져야 되는데 성문법도 있고 불문법도 있겠죠. 어쨌든 정해진 법에 의해서 정해진 약속에 의해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 약속은 사회계약설에 의해서 법을 만들었다는 걸 가정을 하겠죠. 전제를 하고. 근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인 국회가 네. 제정을 합니다.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고 제정도 하고 개정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행정부에서도 입법 작용을 합니다. 명령 규칙 같은 걸 만들고 네. 법이라고 법원으로 칩니다. 그러면 이 명령 규칙을 대법원에서 심사하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이걸 바꿔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정해진 과정에 따라서 정해진 내용도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그래요. 과정의 정당성에 의해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자, 그러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일 수 있느냐? 민주정치를 하면 이 반대, 국민이 주인인데 법치주의냐? 그럼 법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아, 국민의 주인인데 이 주권을 위임해서 법을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통치해줘라 라고 하면 연관성이 있긴 하는데, 자, 법치주의랑 민주정치랑 동전의 양면이냐? 그러면 법치주의를 민주정치가 아닐 때 할 수 있느냐?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왕인데 왕이 법에 의해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봐서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안 해도 되는데 이 두 개가 잘 어울리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관계다라고 그러면 이거 선생님한테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돼 있었냐면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말이거든요. 네. 민주정치는 국민에 의한 지배이고 네. 법치주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한 권력 행사를 하는 것인데 국민을 매개체로 칠할 뿐이라고. 의미에서 동전과 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로 볼 수 있다. 국민을 매개체로 하면 동전의 양면이다. 국민을 매개체로 한다는. 예. 이게 덩어리가 국민이라면 이 오른쪽은 국민이 계약한 헌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고, 어떻게 계약할 수 있냐? 이렇게 국민의 주권으로 국민이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민 주권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동전의 양면이라는 게 서로 상반되거나 뭔가 반대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양쪽으로 한 몸과 같다는 거지. 양쪽으로 한 몸과. 그럼 다 됐나요? 네. 어우. 자, 자연법과 실정법이었을 때는 이게 실제로 정해진 법이니까 이거는 성문법도 되고 실제로는 불문법도 실정법이에요. 불문법도 착각하면 안 돼요. 불문법이요? 예. 불문법은 말로 안 돼. 예. 써져 있지 않은 거죠. 불문법의 법원 중에서 조약, 기존의 판례, 이거 실정법과 같죠. 성문법은 조문이 써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문법, 불문법 둘 다 실정법이고, 이렇게 자연법이라고 했을 때는 법을 넘어서 이런 뜻이에요. 법을 넘어서. 조약 규칙 같은 게 불문법이에요? 불문법. 그 전에 기존 판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대헌장, 마그나카르타 이런 것도 다 불문법이라고.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성문법이고. 네. 무슨 헌법하고도 이렇게 통합된 헌법이라는 말이 없다. 그랬을 때 불문법이라고. 착각하니까 아이들이 불문법이 자연법인 줄 알고. 자, 이거는 뭐라고요? 자연법인데, 자, 법의 사면서는 이렇게 법적 안정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뭐라고요? 안정성하고 법의 정의. 이 두 개가 한목적성을 위해서 뭐라고요? 목적에 합치하는 거야. 그럼 한목적은 뭐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이해되세요? 네. 한목적성과 안정성과 정의를 법의 사묘소라고 그래요. 네. 기본적인. 자연법은 이 둘 중에서 이 정의에 합치한 거라는 거죠. 거의 정의에.
정의는 옳기만 하면 되니까 초국적이고 절대적이고 정의는 영원히 보편타당하게 있어야 되는 거야. 항구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 영구적으로 필요하다고. 항상 영구적으로.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실정법은 뭐라고요?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고정됐어. 네. 안정적이지만 악법도 법. 이게 악법으로 정해지면 악법도 법이다 하고 지키는 게 실정법이야. 악법도 법이다. 지켜야 한다. 법적 안정성이야. 아니에요? 에? 얘는 악법은 법. 악법은 법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항할 수 있어요. 이게 악법도 법이다예요. 음. 그러니까 국가라는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이럴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악법은 법이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다고요. 됐어요? 이걸 잘못 쓴 거예요. 다양성은 뭐예요? 자,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 특수성이니까 다양성이 올 수밖에 없어. 이거는 보편적이지만. 됐어요? 네. 다 설명 끝났나요? 네. 법의 지배에서 정치 형태로 국민이 주인인 거야. 됐나요? 네. 근데 이 민주정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 형태라고. 근데 법의 지배, 법치주의야, 이건. 자, 그런데 법에 의한 지배에서, 법치주의에서, 네. 맞아요? 네. 법을 정해놓고 독재를 해도 돼요. 그게 전체주의예요. 전체 공산당을 위해서, 이렇게. 법에 의한 지배랑 법의 지배랑 둘 다 법치주의 아니에요? 법에 의한, 법을 의한. 그러니까 법의 지배는, 이건 법이 중심이 되는 거죠. 네. 요거는 법을 만들어서, 악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핑계로 지배한다라는 느낌이 큰 거예요. 됐어요? 네. 자, 이렇게 굳이 하자면. 절대 왕인데 법을 만들어 놓고 하면 되죠. 네. 아, 그게 법과 사상이죠. 법 외에는 다 왕이 맘대로 합니다, 이거는. 아, 이 전체주의는 뭐라고요? 전체를 위하는 판단의 기준은 다 독재자가 합니다. 법과 사상이 뭐라고요? 법과 사상은 법을 세워서 이제 최소법만 3개만 세워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거짓말하면 죽여라. 뭐 하는 뭐 해라 이렇게. 최소의 법을 세워서. 그거를 엄격하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 법과 사상이. 이게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사상이에요. 법률로 명확하게. 그래야 네. 평가가 쉽다고. 근데 그 법을 누가 정해? 왕이. 그 법이 안 나면 다 누가 맘대로 해? 왕이. 전체주의는 공산주의 뭐 이런 거. 공산주의처럼 공산당 전체 사회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줬어 법으로. 공산당 이 법령에. 됐나요? 네. 그럼 전체를 위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 그건 독재자가 다 한다고 결정한다. 네. 자, 정치 권력이 정당해야 돼. 그럼 정당하다, 합당하다. 그럼 누군가 지지를 해주는 거야. 네. 그러면 합법성이야. 법률의 과정에 맞게. 그죠? 행사도 법에 나온 것대로 해라. 형식적이야. 법에 나온 대로 해라. 과정도 법에 나온 대로 해라. 내용도 법에 나온 대로 해라. 절차도 정당하고 내용도 정당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법에 나온 대로 했는데 이 사람이 치명적인 도덕성의 결함이 있어. 비도덕성?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근거가 약해지지. 왜 실질적인 근거예요, 도덕성이?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따르긴 따라. 도덕성은 없는데 법에 맞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존경해.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형식적과 대립되는 의미로 써 있었을 때 이거는 있는 그대로, 법에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고 네.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도덕성이 있고 정치 권리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따른다는 의미지. 존경했다. 이건 할 수 없이 그냥 있으니까 따르는 거고. 네. 자, 무슨 얘기냐면 도덕성이 있는 리더를 따라. 도덕성이 없는 리더라도 그게 법에 있게 맞게 하면 따를 수밖에 없어. 이 따를 때 출발의 근거가 다르다고. 됐나요? 자, 국민으로부터, 국가로부터, 국가가 옛날에 왕이었죠. 왕이 하도 우리를 못 살게 하니까, 야, 여기 대원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주면서 여기 있는 대로 우리 자유 좀 침범하지 마 하는 소극적 자유로 출발을 했죠. 네. 그래서 국가로부터 자유를 쟁취하는 거예요. 네.
됐나요? 네. 참정권은 국가애로 참여를 하기 위한 자유예요. 참여. 국가애로 참여하기 위한. 사회권은 국가에 의한 혜택이야. 못 사는 애 골고루 잘 서게 하는 분배적 혜택, 배분적 혜택. 네. 자, 됐나요? 네.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어요. 대통령은. 이거 국민투표를 한번 결정합시다. 이렇게. 국민투표 붙임. 됐어요? 이거 그거죠. 응. 그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제 유소. 네. 자,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는 권력과 위력. 그러니까 보스가 밑에 있는 너 국회의원 출마해 이렇게 정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가요? 권력과 위력이니까. 권력과 위력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권위주의. 예를 들면 어떻게 그러니까 보스가 보스 정당의 보스가 네. 국회의원 너 해. 너 나가 이렇게. 근데 교과서에서 권위주의 정치 문화를 없애야 한다는 네. 말이 있거든요. 이거를 없애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역 정당에서 투표를 해서 얘를 대표로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에서 그래 알았어 하면서 지원해주고 그래야죠. 이걸 하향식이라 그래. 하향식. 이건 상향식이라 그래. 됐나요? 네. 근데 이제 정치를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못하고 맨날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그럼 무관심해지죠. 네. 그 무관심한 유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와. 네. 리스웰이라고. 맥스웰, 리스웰, 커피 이름 같네. 근데 정치의 무관심에 탈출해버리면서 참여를 했지만 반영이 안 돼. 얘기를 해봐야 아무 느낌도 없어. 그럼 효능감, 효력과 가능성을 느끼는 감정이 훅훅 떨어져. 그러니까 탈정치. 탈출하는 거야. 정치를 하다가 이거는 탈출했다는 뜻이야. 했다가 탈출. 네. 이거는 무정치, 없어. 관심 자체가 무관심이야. 정치보다는 다른 게 더 관심이 있으니까. 이건 했다가 안 하는 거. 이거는 애초에 없는 거. 네. 이거는 정치해봐야 이놈들 별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는 거야. 아나키스트가 뭐예요? 무정부주의자. 그럼 무정부주의는 뭐예요? 정부가 필요가 없다고. 정치를 해봐야 윗다리가 그래도 따먹기만 하지. 정부 없는 게 낫지 차라리. 네. 다 됐어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19번부터 12번까지는 선생님이 써주셨거든요. 쓴 거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써보세요. 한다. 네. 조금. 표퓰리즘은 뭔가를 겉으로만 이렇게 보여주고 선동선전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보여주기식 선동. 악어의 눈물 하면 원래 악어가 이게 눈물이 흘리는 게 아니라 슬퍼서 눈물이 흘리는 게 아니거든. 그래요? 근데 이제 요 악어의 눈물을 하면 악당이 동물 잡아놓고 하품해서 눈물 흘리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 좀 이따 찾아볼 거고. 밴드웨건도 어떤 운동 하나인데 이것도 찾아봐야 되고. 매니페스토 운동. 네. 선생님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게 있어서. 그걸 거쳐 정리해왔으면 추가로 설명하는데. 도트에 있긴 한데. 자, 뭐라고 했어요? 포퓰리즘이요? 뭐 포퓰리즘. 포퓰리즘? 잠깐만. 포퓰리즘. 어떻게 써놨나 봅시다. 포퓰리즘. 대중에게나 바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치. 민중을 포퓰리스트로 해서 대중주의. 대중이 좋아하니까. 대중이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야. 그게 좋은 결과 나타날지 나쁜 결과 날지 신경 안 쓰고 대중에 호소하는 정치야. 이해되세요? 인기만 쫓는 대중정치, 대중영합정치를 부정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한다고. 그게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 나눠주면 안 되는데 돈을 다 나눠줘. 그럼 대중이 좋아하지. 네. 그럼 나라는 망해. 국고가 떨어져서. 대중영합주의. 대중이 좋아하는 그만 하는 거야.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포퓰리즘이라고 너는.
인기만 쫓는 정치를 하는 거야. 인기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과거에는 디미트리가 알겠네. 거짓 눈물이잖아. 위선자의 눈물. 자, 악어는 사람을 보면 잡아 먹은 뒤에 눈물을 흘렸대. 악어의 눈물이 뭐라고? 거짓 위선의 눈물. 위선의 눈물. 거짓 위선의 눈물. 선을 가장한 거 위선. 됐어요? 네. 밴드웨건. 밴드웨건 효과 여기 있네요. 영화 감독, 뮤지컬, 테크닐로 하는 게 성공적으로인데 뮤지컬로 장르 역사를 하는 거, 사랑을 비롯하고 밴드웨건 효과. 효과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얘네들은 밴드웨건이라는 영화가 관련된 것 같은데, 그쵸? 밴드웨건 효과. 좋네. 인간이 강한 인간과 만났을 때 반응하는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적대적으로 대항. 강한 세력이 있으면 억제하기 위해 대항하는 세력을 만들기도 하고. 그죠? 네. 또 하나는 그것으로 가입에 의해 이득을 증진시키거나 매력적인 후보나 정당과 만났을 때 상기 두 종류. 하나는 뭐라고? 반대로 간다. 하나는 뭐라고? 거기에 흡입된다. 예를 들어 자민당이 불신이 춤터에 일본 신정 같은 정당이 나타나면 너도 나도 급히 그쪽으로 달려간다고. 밴드웨건은. 그러한 밴드웨건, 그 시기가 지나면 밴드웨건을 소멸한다. 뭐라고? 어떤 강한 상대가 나타나면 그 반대 세력도 생긴다고. 나타난다고. 그게 밴드웨건이에요? 너무 애매한데. 뭐라고? 두산백과. 편승 효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강한 거에 따라간다고. 자, 유행, 소비하는 현상, 유행에 따른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 현상은 밴드웨건이네. 따라서. 고개나 퍼레이드 앞에 행렬하는 악대차. 관심을 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을 편승한다. 따라간다. 밴드웨건. 편승이 따라가는 거예요? 밴드웨건은 차 아닐까? 차? 맞네. 역마차. 밴드웨건. 요 마차가 앞에 가지. 네. 그럼 그 뒤에 따라간다고 사람들이 줄줄줄. 아. 왜? 금방 발견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우르르 몰려가는 것처럼. 이해됐어요? 밴드웨건? 선전용 정치계에서는 특정 후보를 위해 선전용을 하는. 어떤 거를 하면 따라서 막 얘기한다고. 밴드웨건. 됐어요? 네. 그 다음 뭐였죠? 매니페스토. 본인이 찾아오고 추가로 설명하면 매니페스토 맞아요? 네. 구체적 예상과 추진 일정을 갖춘 선거 공약이래. 근거를 제시한, 증거가 있는.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일정을 안 갖추고 예산도 어떻게 구할지도 못하고 그냥 막 남발한다고. 매니페스토 운동은 뭐예요?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구체적인 예산과 추진 일정을 갖추어서 선거 공약을 내세우자고. 됐어요? 네. 자, 매니페스토 37가지 이렇게. 됐어요? 네. 지방선거 하실 때 달성하고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타당하고 기한을 명시한 언제까지 하겠다는 스마트 지수, 공약 지수 이런 걸 얘기하는. 네. 됐어요? 네. 자, 정치 문화, 정치 전반. 이거는 정치 전반, 투입, 산출, 정치 주체, 지방. 이거 뭐나요? 지방형 정치. 지방형. 이건 지방형. 이거는 신민형. 이건 참여형. 이건 현재죠, 현대민주주의. 네, 네. 그러니까 신민, 신하, 백성이니까 이거는 왕이 있을 때죠. 신하라고 그랬으니까 신민이지. 네. 그러니까 권위주의죠. 됐나요? 그 왕이 있는 사회를 권위주의. 네, 위력과 권력이 있는 거지. 왕이나 보스가 뚜렷한 역할을 하는. 네. 됐나요? 네. 요거는 지방형 정치로 향리나 미분화 사회되니까 왕도 없죠. 국민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방 귀족들이 성행하는. 지방자치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지방자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향리니까 지방 귀족이 있는 이렇게 봐야지. 지방 귀족. 옛날 호족 시대.
왕은 없고, 뚜렷한 왕은 없고. 아, 그게 향리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 전반적으로 좀 낮죠? 요게 조금 더 고급적으로 올라온 거죠? 정치 그렇죠. 체계는. 체제는. 이때 투입도 산출도 정치 추재도 없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낮은 거네. 그러니까 낮은 상태고. 투입, 산출, 정치 주체, 정치 체제 전반이 뭘 말하는 건데요? 아,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사를 투입하고 의사가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그 주체가 누가 그걸 결정하냐고. 민주시민이 의사를 투입하고 의사를 산출하고 정치 전반으로도 결정을 한다고.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신민영은 뭐라고요? 투입은 누가 해? 아무도 안 하죠. 왕이 하지, 그냥 결정만. 네. 정치 주체는 뭐예요? 여러 명이요? 아니, 왕만 있으면 되죠. 네. 그러니까 정치 전반으로는 어쨌든 틀은 짜졌죠. 그렇죠. 됐어요? 네. 자, 이건 뭐야? 트롤리 딜레마. 아, 이거 별거 다 나오네. 트롤리 딜레마? 네. 백과사전 보면 트롤리 딜레마. 애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윤리와 사상을 전에 했었을 때 했었지. 사람들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 상황을 제시하고 다소를 구하기 위해 소수를 희생할지 이런 문제. 예? 무슨 말이에요? 응? 뭐라고?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만큼 박살나게 할래? 일로 가게 할래? 반드시 가면 이 사람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딜레마지. 한 명을 죽이든지 여러 명을 죽이든지 뭐 이런 거요? 이해되세요? 네. 5명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고 초점. 하지만 한 명은 엉뚱한 사람이 죽잖아. 뚱뚱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그지? 네. 그러면 트롤리 문제에서 5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트롤리 한 명에게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뚱뚱한 사람 걸릴 침에 5명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 근데 구하는 건 아니지. 죽는 거지. 그냥 죽는. 그치? 어쨌든 이 사람을 구하면 이 사람을 못 구하고, 이 사람들을 못 구하면 이 사람을 못 구하는 게 뭐라고? 트롤리 딜레마라는 거지. 그치? 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요? 사람들은 한 명. 방향을 바꾸겠다고 89%가 얘기했다는 거지. 그렇게. 숫자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이며. 참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지, 가장은. 트롤리 풀면. 됐어요? 네. 여기까지. 다 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